전차는 오늘날에도 지상전의 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떤 전차를 사용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채널 썬놈 더 썬놈입니다. 오늘은 각국이 사용하는 주력 전차와 그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가 처음 도입된 1차 대전과 본격적인 기갑부대의 활용의 장인 2차 대전을 거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전차는 나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전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전차는 강한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기동력, 이 세 가지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요즘은 전자장비의 발달로 화력 통제 장치 그리고 디지털 정보 장치가 추가되어 이 점 또한 중요합니다. 먼저 영국 전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전차의 개발국으로 전차 기술 발달에 진보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의 현 주력 전차는 챌린저 2입니다. 주포는 120mm 강성포로 영국 로얄 오더넌스사의 55 구경장포를 사용합니다. 분리장약식으로 강선포인 관계로 철갑탄의 경우 관통력이 다른 서방제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 라인메탈 120mm 포로 교체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현재 계획을 폐기하였습니다. 장갑은 초반 복합 장갑으로 이라크전에서 RPG치를 여러 발 맞고도 본대로 복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초반 복합 장갑 이전에도 2차 대전부터 기동력을 희생하더라도 두톤 장갑으로 맷집이 강한 전차를 선호하였습니다. 이라크전에서 M1 전차와 더불어 지상전에서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열상 장비는 포수 조준경만 돼 있고 차장은 적외선 야시 장비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엔진은 1200마력 디젤 엔진이며 최고 시속 56km입니다. 차체 중량은 62톤으로 현용 전차 중 가장 무거운 편인데 이는 그만큼 장갑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방어력면이 가장 높고 화력은 보통, 기동성은 나쁨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 현재 돈이 많지 않은 국가여서 기타 전자장비나 주포 개량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어장치와 반응장갑,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 상부기관총을 장착, 개량을 하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드를 꾸준히 개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답게 2차 대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때 미군과 함께 하이테크 전차인 MBT-70을 개발하다 중도 이탈하였고 남은 예산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레오파드 2를 개발하였습니다. 레오파드 2 전차는 화력 기동력, 방어력 모두 밸런스가 잘 잡힌 우수한 전차입니다. 장갑은 다층 공간 장갑이며 엔진은 1500마력으로 최고속도 72km, 그리고 중량은 55톤입니다. 주포는 독일 라인메탈 120mm 활강포이며 열영상 장비 및 사통 장치 등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승무원은 총 4명으로 수동장전입니다. 포탄은 총 42발을 포탑 후부의 바스켓과 차체 내에 적재합니다. 이는 차체의 피폭시 유폭으로 전차가 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 키트로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며 유럽 및 아시아, 남미 국가들에 많이 수출이 되어 있고 각국은 자체 요구사항에 따라 업그레이드 키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 A4 레볼루션의 경우 능동방어 장치와 원격 기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갑은 세라믹과 강철을 복합한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폴란드의 레오파드 2 전차를 지원 요청을 하였고 폴란드는 독일의 승인을 얻게 된다면 자국이 수입한 레오파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MBT-7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패튼 전차의 컨셉을 탈피, 완전 새로운 요구 성능으로 설계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라크전에서 T-72 전차의 포탄으로 단 한 대도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주포는 현재 M1A2의 경우 120mm 라인메탈 활강포이며 주포탄은 포탑 후부에 탑재되는데 P-10 포탑의 탄약 고상면이 개방돼 충격을 외부로 방출하여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력은 열어우라늄 복합 장갑을 사용한 재질로 되어 있어 매우 신뢰성 있는 전차입니다. 엔진은 1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시속 약 70km로 주행 가능합니다. 가스터빈 엔진이어서 연료는 엄청 먹지만 주행 시 의외로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령상 장치나 각 전차와의 디지털 데이터 링크가 잘 되어 있어 부대의 움직임과 전장 상황을 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7발에서 8발 정도로 숙련된 사수는 그 이상 발사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프랑스가 기존 운용하던 엠크스 30 전차가 소련 전차의 성능 열세라 판단, 도입한 전차입니다. 자동장전 장치와 디지털 사통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장갑은 부분적 복합 장갑과 공간장갑 구조입니다.
주포는 프랑스 자체의 55구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며 매우 빠른 포구 초속을 보여줍니다. 포탑 주변의 두툼한 부분 중 일부는 수납함입니다. 최근에 차체 하부에 모듈식 추가 장갑을 둘렀고 포탑 상부에 원격 기총을 장비하였습니다. 보통 전차가 100억 이하인데 르클레르는 대당 150억을 육박,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전차이며 이런 문제로 프랑스 자체도 250대 정도만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은 1500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서방제 전차와 비슷한 수준이며 노상에서 72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포탄은 텅스텐탄과 여러 우라늄탄을 같이 사용합니다. 서방 전차들은 피탄시 전차의 최소 운용 안정성을 위해 승무원이 4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르클레르는 자동장 전장치 도입으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운용 국가는 프랑스 외 아랍에미레이트가 4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로 분당 발사도는 15발입니다. 르클레르는 공격력과 기동력은 상급, 장갑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금속 가공 및 제조 기술상 중급 이상 평가됩니다. 러시아도 전차 운용 강국입니다. 2차 대전부터 중전차를 개발하였고 T-34는 공격 방어 기동의 3박자가 가장 잘 갖추어진 전차였습니다. T-72 전차는 현재 러시아 기갑 전력의 70%를 차지하며 약 25,000대 정도 생산되어 후 소련 및 동구권 국가 여러 나라에도 보급되었습니다. 125mm 활강포를 탑재하며 엔진 출력은 구형은 약 800마력부터 1130마력까지 되며 디젤 엔진으로 속도가 80km까지 나옵니다. 장갑은 사양별로 단순 주조 장갑, 복합 장갑, 그리고 콘탁트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데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T-72 전차가 M1 전차의 철갑탄에 터져나가며 도저히 미군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탑 전면부 최고 두께는 28cm로 엄청난 두께임에도 M1의 날탄 앞에서는 관통이 됩니다. T-72는 포탑이 매우 작고 비좁아 차체 하부의 원형으로 분리장약식 포탄을 22발 적재합니다. 캐로젤 방식으로 먼저 탄이 자동 사이프 장약이 그 다음 삽입되는 방식입니다. 포탄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고폭탄과 날탄,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로 승무원은 3명이며 사통장치는 계속 업그레이드해오고 있습니다. 포수는 포탑 왼쪽에, 전차장은 포탑 오른쪽에 탑승하는데 내부는 매우 비좁은 편입니다. M1 전차와 비교해도 T-72 전차는 높이가 낮고 포탑도 작습니다. 차체 하부와 내부에 포탄을 적재하기 때문에 피탄시 의폭으로 인해 포탑이 날아가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통장치는 구형 스테레오 타입에서 최근 디지털화하며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포수는 포탑 상부의 주간용 레이저 측정기와 야간 조준경을 통해 최근 여러가지 사통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포수의 야간 광학 장비가 개선되어 열성으로도 목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의 취약점이 계속 드러나자 T-80, T-90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공사업으로 러시아에 T-80 유전차를 도입하였는데 자동장 전장치 등 승무원들로부터 평이 좋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개발한 아르마타 전차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전차입니다. 차체 앞쪽에 엄청난 장갑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승무원 3명이 탑승하여 포탑은 무인 포탑으로 가동되며 포탑 주변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비하여 능동방어 장치 및 레이저 감지 장비가 있습니다. 주포는 125mm 활강포이며 엔진은 1000마력이고 중량은 약 47톤 정도입니다. 125mm 포탄은 분리장약 시 자동장 전장치로 탄입됩니다. 여전히 차체 하부에 탄적재가 되어 차체 측면에 증가장갑과 RPG 대응 바스켓을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포탑 상부의 타버텍 공격이나 RPG 공격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어 개념을 도입,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포탑 주변에 위상대열 레이더를 장착, 적의 대전차 미사일 및 포탄을 탐지하고 능동방어 장치가 가동되게 돼 있습니다. 승무원 구역은 디지털 장비로 가득하며 CCTV 등으로 차체 주변을 승무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못하였고 잠정적으로 양산 계획이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면에서 전차의 운용 개념을 혁신해 나가는 러시아의 노력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메르카바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948년 독립 이후 수많은 인접 국가와 전쟁을 치르며 전차 운용에 대한 실전 개념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도입한 셔먼, M60 등을 마개조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영국에서 지프틴 전차를 도입면허 생산하려 했으나 중동 국가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자체적으로 그간의 실전에 전차 운용 개념을 살려 자국의 전차를 개발하게 되어 탄생한 것이 메르카바입니다. 인구가 적은 이스라엘은 승무원의 생존성을 가장 우선에 두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합니다. 첫째, 피탄 면적이 적을 것,
둘째 엔진을 차체 앞에 두어 피격되더라도 승무원의 생존을 높일 것. 셋째 차체 후면에 전차임에도 보병수송 공간을 두어 보병수송 차량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동력을 희생하더라도 중장갑을 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전차가 바로 메르카바 전차입니다. 초기형부터 현재는 메르카바 마크 4형까지 개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메르카바 마크 4형은 120mm 44구경 이스라엘제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르카바가 뾰족한 포탑이었는데 사형은 장갑을 더 두텁게 하며 경사장갑과 복합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 출력으로 디젤 엔진이며 노상 66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포탑에 60mm 박격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근접 전투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RPG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탑에 트로피라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중량은 중장갑을 두른 탓에 62톤가량 되어 챌린저와 비슷한 중량입니다. 승무원은 운용기념상 4명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의 인접 국가와의 전쟁에서도 매우 적은 손실로 뛰어난 생존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본은 90식 전차와 10식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90식 전차는 1990년 생산된 전차로 외형상 독일 레오파드 2 전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120mm 라인메탈포를 라이센스 생산, 탑재하며 엔진은 1500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자동장전장치로 승무원은 3명이며 장갑은 복합장갑입니다. 전자강국답게 사통장치는 대용량 컴퓨터를 사용, 명중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량은 약 50톤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북해도 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120억 정도로 현재 약 34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식 전차는 2010년에 시제 차량이 생산되었는데 이 역시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유사합니다. 중량은 40톤으로 경량화되어 기동성을 더 살리고 엔진은 1100마력입니다. 장갑은 모듈식 세라믹 복합 장갑이며 90식에 비해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차는 앞으로도 지상전의 주역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적 전선을 고속으로 돌파하며 강한 화력 투사를 할 지상 장비로 전차는 그 고유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동 방어 장치 및 타버텍에 대한 방어 장비, 그리고 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화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전차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K2 전차의 수출 등 방산산업의 활성화를 맞이하는 이때 더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세계적 선두그룹에 속하는 전차를 보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계 전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